하시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으셨나요? 예, 없었습니다. 양심에?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예. 추후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염영숙 위원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9월 30일 조선일보 보도를 봤는데요. 예, 위원장님도 보셨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업무가 많이 바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일도 많아지시고. 그런데 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아무리 비상임이지만 이 겸임하셨는데요. 이게 처음에 누구에게 제의를 받아서 수락하게 되셨죠? 그거는 김종덕 장관님께. 장관님께? 전 장관님으로부터. 예, 그러면 그때 이게 겸직을 해도 이 두 개 일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분간 이쪽은 이 하나는 상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조건. 제가 볼 때는요. 당분간만 맡아달라고 하셨나요? 이게 이제 바꾸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가. 그러면 그냥 과도적으로 몇 달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맡으셨나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나요? 그럼 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겸직 제의를 받으면 제 상식으로는 수락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더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서 겸직을 하셨는데 한 달 반 만에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면서 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대로 4월 11일 김정덕 장관이 호출하셨나요? 지금 잠깐만 질문이 호출과 관련된 내용. 예, 호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출 받으셨나요? 11일 날 호출을 받은 것은 전직 단장하고 그다음에 후임 단장하고의 상견례였고 그다음에 4월 11일 날 호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사에 보면 김정덕 전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문화창조융합일은 사후회기 시키는 대로만 행동이 된다. 그가 편하게 일하도록 명예전당기는 어떻게 했냐 이런 제안을 했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달 반 만에 게임관리위원회 위원장 일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이렇게 됐어요. 그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의로 의해서 정말 사임을 하신 건지 사임하시기 전에 이미 박명성 감독이 그 자리로 내적이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의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사임을 하시게 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직을 겸임했을 때부터 사임할 때까지 과정이 확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네. 우선 그 기사는 사실 제가 인터뷰한 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나 순서나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이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누구의 제안으로 거기 가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덕 전 장관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임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 또 5월 23일 호출 받고 지금 비상근 자리를 상근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 이거는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역시 명받아서 왔듯이 명받아서 다시 내려간 것이었고요. 그 형식은 사임의 형식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또 저 역시 그 게임물 관리에 폭주하는 업무와 그 게임법이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내려갔습니다. 창조경제추진단장 언제 위촉장 받으셨죠? 위촉장은
답장은 4월 8일로 저희 거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미지만 전송받았습니다. 4월 8일 날 받고, 그리고 단장을 사임하신 게, 사임 요구를 받은 게 5월 23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내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저 문화창조융합본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보고를 하셨나요? 위촉 받기 전에 4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위촉 받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5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가서 총 7번입니다. 위촉되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업무 중에 5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단장을 사임하고 나시고 난 뒤에 한 번. 네. 총 7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그러면, 업무 일기를 보고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좋습니다. 그거는 질의가 끝나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 이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본부와 관련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의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단장으로 임명받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로 김종덕 장관에게 하명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제 황당하고 절차라든지 기획안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을 알고 영수증을 제촉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이 영수증을 제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을 위축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있는 계획 안에서 성과를 내라. 그 다음에 차은택한테 다 맡겨라. 그냥 차은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 위원장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예산 97억에 대해서 60억짜리 공모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 그 다음에 30억짜리 궁 프로젝트를 5월 말까지 집행할 것. 요 2가지를 이제 하명을 받은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원칙 없이 사업 안 한다. 또 그다음에 원칙 없이 돈 절대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5월 23일 날 이 단장 사임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맞습니까? 몇 가지 조금 짚을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미션은 여기를 성과를 내는 거였지만 이런저런 정황과 직원들하고 업무가 조금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또 영수증이나 이런 집행내역서를 받는 게 한 3주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매끄럽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장관님하고 그렇게 제가 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거칠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97억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돈을 집행하는 거죠. 한 달 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은 3, 4일 만에 그냥 후딱 그냥 이렇게 30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거 절차적 합리성을 따지느라 집행이 안 되셨죠. 5월 3 저희 방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5월 23일 날 위원장께서 사임이 되고 난 뒤에 사표가 제출되고 난 뒤에 5월 30일까지 이게 3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순간 며칠 사이에 이 군 프로젝트 30억짜리가 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조금만 더, 그 5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7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그 일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은, 개관이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황 보고하고 추진단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개관위를 다 정상화시키는데 썼듯이 여기서도 추진단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서 격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에서 19일 중에 하루였는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조금 겪은 거를 가지고 좀 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단장 운운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 풀서포트 할 테니 소신껏 일하라고 다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는 뭐 전임자, 후임자, 뭐 상급자, 상견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는 어떤 내용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네 사람이 이런저런 뭐 캐주얼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뽀로로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무섭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는 97억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 올리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4월 27일은 융합본부 직원들하고 공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공모전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보고 들어갈 때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것들을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는 이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서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또는 투명성이나 절차적 합리성 때문에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또 보고 미팅을 그때는 호출 받아서 갔었고요.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직원들이 위축되니까 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23일은 단장 사임 요구가 있었고, 7월 16일은 단장 재임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뭐 있었던 일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뭐 결제 라인의 부재라든가 뭐 내부적으로 좀 체크하던 중에 집행내역서를 체크하던 중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아뢰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예. 네. 좀 미묘하긴 한데 저는 직원하고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시로.